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2양의 약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 P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P의 여집합, P 진리 집합을 구해달라, P의 여집합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일단 뭐 전체 집합을 좀 구하게 되면요, 12의 약수니까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집합을 좀 구하면 되겠고요. 방정식을 풀게 되면 x-3, x-4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3하고 4가 이제 P 집합의 진리 집합이 되겠죠. 그럼 이제 3, 4를 뺀 1, 2, 6, 12 이 부분들이 P의 여집합, 즉 나P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이렇게 좀 풀어가는 문제. 주어진 부분에서 12 양의 약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에서 해 이렇게 좀 구해가면 풀이 되는 거니까 좀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A집합 주어져 있고 B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A집합에 있는 원소, B집합에 있는 원소를 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집합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하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된가요? 빠뜨리지 않고 하려면 이제 차곡차곡 해야 되는 거니까 1, 3, 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좀 칸을 좀 채워서 일일이 두 개의 숫자를 좀 더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0에다가 2에다가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엔 둘을 좀 합하면 1, 그 다음에는 아이고 1, 3, 5 그대로 되는 거죠. 0하고 차이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2, 4,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원소들을 좀 다 써보면 되죠. 0, 1, 2 되겠고요. 0, 1, 2 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3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두 번 있어도 4 쓰면 되고 5, 6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해서 집합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P집합 이렇게 만들었죠. 이때 이제 P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 3, 5 이렇게 되면 여기가 20 되고 그러니까 21인가요? 2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에 원소 합하는 걸 합하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두 개의 원소를 합해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때 빠뜨리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채곡채곡 할 수 있도록 칼을 채워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좀 간단한 좀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낸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것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의 배수하고 8의 배수하고 교집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와, 그러면은 이거는 8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8의 배수하고 합집합, 6의 배수 이런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8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에서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좀 더하고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빼야 되는데요. 8하고 6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4가 되는 건가요? 24? 확인해 봐야 되는데 8하고 6 해주면 2, 4, 3 이렇게 처리되니까 24 맞습니다. 24의 배수의 개수를 좀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의 배수는 8일은 8, 2, 8이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어이구 여기 6의 배수인데 또 8이라고 썼습니까? 6의 배수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6일은 6, 6, 6은 36 처리해주면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이렇게 처리해주면 8에다가 96 이렇게 되는 거니까 4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24개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해서 2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먼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전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배수 성질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연산을 해서 좀 간단하게 처리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부로 또 전개해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배수의 집합했을 때는 교집합 부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합집합은 좀 특징이 없어서 구하기 힘든 거니까 일단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좀 알아야 될 그런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확인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좌표를 좀 지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해주면 Y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Y 자리 X 자리에 좀 대체해 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그럼 나중에 산수할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좀 쓴 이 식이 이런 좌표를 지난다 했으면 또 다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y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주고 a에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여기는 계산해서 7에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2a는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입니까? 5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 이동한다 이런 얘기 됐을 때 좌표 이제 이렇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이렇게 쓰는 이 항목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큰 무리 없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좌표 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의 이동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것을 좀 이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원 있고 직선이 있는데 접한다 이렇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x-y 플러스 k는 이꼴 0 놓고요. 중심좌표 0,0에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트 4, 1 처리가 되겠고 k 절대값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2 이렇게 점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k 절대값이 2 루트 5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이때 나온 k 값을 좀 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2 루트 5하고 마이너스 2 루트 5를 좀 곱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5에다가 20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접하면 되겠죠. 2번이 답돼가는 그런 내용.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문제에 좀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원이 또 두 점을 또 지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이거 아무리 봐도 산수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죠? 원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 1도 있고요. 뭐 이렇게 세 점 이런 식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심 좌표를 A, B 해가지고 각각의 거리가 모두 다 반지름입니다. 라는 이런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B에서 원점이니까 원점까지 거리는 뭐 제곱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은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7의 제곱, 그 다음은 A 마이너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뭐 이렇게 처리할 때,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을 처리했을 때 A제곱, B제곱들이 다 같아서 사라지죠. 2A, 14B, 49, 1 해서 이제 50 처리해주면 는요 이렇게 관계식 하나 만들면 되겠고요. 이쪽은 아이고 보고 좀 바뀌는데요. 일단은 좀 습관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항시키면 되겠습니다. 는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근데 좀 약분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건가요? A 더하기 7B는 25 이렇게 일단 쓰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좀 이항시키면서 약분하게 되면 3A 여기는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는 10에 마이너스 5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 둘 가지고 이제 연립방식을 풀면 되는데 뭐 위쪽에다가 3배를 하게 되면은 빼면 사라지는 거죠. 21 그러면 20B 처리되겠고 45, 5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B 값은 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처리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3배 해주면 75에 80이 되는 거잖아요. 오호. 여기 2배를 했을까요? 75에 8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뭐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 처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 값은 3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그러면 반지름이라는 부분들이 뭐 이게 좀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 반지름 부분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부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16, 9 이렇게 처리해서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5 처리가 되겠죠? 아이쿠 연산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좌표를 이렇게 놓고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전부 다 같습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는 과정. 됐습니까? 아이고 중간에 뭐 살짝 좀 비쌀 뻔했는데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연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평상시에 수직 다루기를 좀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1, 2다 라고 되어 있을 때 A 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상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교집합의 원소인데 A집합인지 그래도 원소가 좀 있으니까 A집합을 기준에 좀 살펴보면 되겠죠. 1이라는 부분들 있고 교집합에 이제 2라는 원소가 또 있어야 되는데 뭐 0은 안 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원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 부분들이 2가 되어야 문제를 좀 충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A 값은 0하고 A 값은 2 이렇게 좀 나오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A 값이 0이라면은 A 집합은 이미 뭐 0, 1에다가 이제 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해결됐고요. B 집합을 좀 조사해야 되는데 A에다가 0을 좀 대입해 주니까 1, 2, 3, 4 이렇게 얻어져 가는 거겠죠. 그럼 이제 교집합을 구해주면 1,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럼 좀 합집합도 좀 미리 구해 놓으면요. 0, 1, 2에다가 3, 4 이렇게 처리되겠고 전체 원소들을 좀 더 전부 다 합하라. 이렇게 하면 10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값이 2라면 A 집합은 0, 1, 2 처리가 되는데 B 집합은 A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요 가장 작은 원소가 이제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4, 5,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교집합의 원소가 1, 2 나와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하지 않죠. 이건 좀 잘못됐네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 구해놓은 12 모든 원소의 합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집합, 교집합 이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 좀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교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합, B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집합의 좀 특징을 좀 살펴봐가면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교집합 B는 이 가운데 겹친 부분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벤 다이그램에 영역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요 교집합 부분 빼고 이거 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B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 돼야 되는데 A도 좀 포함되고 표시할 때 이제 A가 표시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B의 집합 이런 부분에서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집합을 좀 비교해 보면요. 특징적으로 좀 혼자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요런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교집합 부분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통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집합을 비교해 주면 공통적인 요소가 4가 있겠고 나머지는 0, 2, 8이 그다음에 1, 3, 7, 11 이 부분들이 이제 각각 집합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성질 원소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집합을 좀 표시를 이렇게 좀 해갔을 때 이쪽은 028, 028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8이 없을 것 같습니다. 028 잘 써야 되겠습니다. 028 이런 원소들이 특징적으로 좀 더 있는 원소가 되겠고 여기는 1, 3, 7, 11 여기가 이제 1, 3, 7, 11 이런 원소들이 좀 이렇게 되겠고 바깥 공통 부분에 근데 이게 A에 있는지 이 바깥쪽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4가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두 집합의 차이 부분들 이런 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원소를 좀 표시해 간 거죠. 알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합집합하게 되면 이런 원소를 좀 전부 다 더해야 되니까 0, 1, 2, 3, 4까지 됐고요. 0, 1, 2, 3, 4 됐고 7, 8, 11, 7, 8, 11 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교집합의 원소는 4개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교집합, A교집합이니까 B에만 있는 원소 0, 2, 8 이거 맞는 내용. 그럼 뭐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부분들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두 집합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조사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수식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점과 x축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이 13이다 라고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A점, B점, 거리, 합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길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A점 좌표는 그대로 마이너스 5,A 넣었다면 B 프라임 좌표는 대칭해서 이제 Y 좌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요. 3A 플러스 4 해주고 이제 마이너스 4 해서 좌표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리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 그러면 3a 플러스 빼기에서 더하기 9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a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1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풀이를 좀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가면 되는 건데 이런 뭐 이런 숫자가 있으니까요. 보기 숫자 뭐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5를 대입해주면 이게 15, 4 대입해도 3 대입해도 9에 18 되는 거야? 벌써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죠.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해도 6에 15가 되는 거야. 대입하면 얼마밖에 안 되겠습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죠. 12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제곱 이런 부분 이제 13제곱 이렇게 배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 직접 전기해서 열방정식 이거 2차 방정식 풀이하게 되면 좀 시간 좀 걸리는데 괜히 좀 시간 걸리지 말고요. 수호가 갖는 특징 이런 것 좀 살피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거리 합 최소 이렇게 물어볼 때 대칭 해동해서 대칭 되게 되면 이제 요게 좀 같아져 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길을 좀 바꿔놓은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직선거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
됐습니까? 요 이론 자체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조건 BQR이 가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참이다 라는 이야기는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참과지 같은 거니까요. 주어진 명제가 좀 참이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명제는 여기 참이다 그러니까 여길 좀 구하려면 되겠습니다. not R이면 Q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요. Q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양쪽에 이제 같은 명제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이면 not Q 이렇게 돼 있겠고요. 주어진 명제는 그래서 좀 대우를 구하면 not Q이면 R이다라고 해서 뭐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만들어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P이면 not Q 그다음에 이제 not R이면 Q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좀 살펴볼까요? P이면 Q이다 이런 부분들 이건 좀 뭐 좀 참고하시 좀 맞느냐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P하고 Q 사이의 관계는 P면 not Q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Q이면 이건 좀 대우를 구해야 되겠죠. 이건 대우를 구하려면 Q이면 not P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써 있으니까 좀 맞는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R이면 나달이면 뭐 있고 나달이면 그 P하고 R 사이에 이렇게 지금 결론 낸 건 이게 추론이죠. 추론한 부분들은 이제 대우를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 이걸 뭐 이걸 대우를 구하면 되겠죠. P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달이면 Q다라고 써져 있는 리을도 좀 맞는 내용.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좀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명제 추론할 때 이렇게 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둘을 좀 연결시켜가는 연결고리가 되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3,4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 점 9, 그리고 아이고 이게 대칭 이동이 좀 많은데요. 살짝 좀 메모를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4 대략 여기 점을 좀 찍어놓고요. A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4 원점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 이동해서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호가 좀 바꿔야 되니까 3,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B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주어진 부분들을 또 y는 이꼴 x 대칭 이렇게 좀 이제 바뀔 서로 이제 좌우 x좌표 y좌표가 바뀌는 거죠. 4, 마이너스 3 해서 4, 마이너스 3 해서 좌표를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칭을 이동한 점을 C점 구했고요. 그 다음에 B점을 또 이번에 또 y는 이꼴 x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이쪽에 좀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또 바꿔놓으니까 또 마이너스 4,3에서 점을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점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원점 대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좀 원 같은 걸 좀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지름이 돼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직각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이 될 그런 부분인데 그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열심히 좀 거리를 좀 구하면 되겠죠? 거리를 좀 구하게 되면 x 1제곱 1제곱 하니까 이거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제곱 7제곱 하니까 7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직각삼각형을 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루트 2하고 7루트 1을 곱하기 해서 14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점들 사이의 위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서 직사각형이 된다는 사실들을 좀 명확하게 좀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x값이 5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언제 최소가 되느냐 물어본 거죠. 분모에 지금 x-5 이렇게 있다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x값이 5보다 크다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그러면 이제 역수꼴 모양을 만들려면 x-5가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빼기 5 한 만큼 더하기 5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변형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문자가 완벽한 역수 형태가 됐으니까 산술기의 평균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약분돼서 16 이것만 좀 남을 거고요.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은 8에다가 5 했으니까 1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최소값 13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A도 구해야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술기와 평균할 때 등호를 이제 언제 성립하느냐면 요 부분하고 x-5분의 16 이 부분들이 서로 같을 때 사용되는 거죠. 그럼 이제 x-5의 제곱은 16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5는 4제곱이니까 4 처리 되겠고 그럼 이제 x값은 얼마일 때? x값은 9일 때라고 해서 또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가 9일 때 최소값 13 이렇게 처리되고 뭐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하니까 9하고 13 더하기 해서 정답은 2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자가 이게 역수 모양 이런 부분들의 힌트를 얻어서 똑같은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서 산술기와 평균 써가는 요 과정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P를 X축 대칭 이동한 점 Q, Q를 또 대칭 이동한 점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이 4, 4분면 위에 접일 때 보기에서 오른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에 대한 정보 있으니까요. R 부분 먼저 표시해 가면 되겠죠. R점 좌표 4, 4분면 R에서 이제 A, B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좀 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전에 뭐였죠? Y는 이퀄 X 대칭한 거죠. Y는 이퀄 X 대칭 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대칭에 더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런 곳에 이제 Q가 있는 거겠고 뭐 B, A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대칭 이동해서 이런데 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P점 좌표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 마이너스에서 나오는데 뭐 좌표 자체가 뭐 필요한 요소인지는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보기에서 이제 살펴봐달라. 아이코, 4, 4분면에 점이면 양수, 음수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라고 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분면은 좀, 아이고, 3, 4분면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좌표는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A-B 돼 있을 때 A 값이 양수에다가 B 값이 음수에 음수 되니까 또 이게 마이너스까지 고르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양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B 둘을 좀 곱하기 해주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 음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거니까 뭐 주어진 좌표도 4, 4분면 있는 점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5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이쿠야, R점 좌표 A, B에서 이게 뭐 4, 4분면이다라고 정보가 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들, 아이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간단해 보이는 뒤에 거부터 할까요? 아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되는 거니까 Q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공집합이다라는 이야기. 뭐 Q에만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Q 집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R 집합 안에 좀 이렇게 쏙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하고 다시 R집합 했는데 결과가 R이 되는 건가요? 와, 그러면 이제 유의집합이 R집합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집합이 돼 있으니까 P 교집합 Q에는 R이 이 부분 이제 R 이거 뭐가 되죠? 오, 교집합 여집합 Q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R하고 교집합했는데 이게 지금 R이 쏙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여집합을 한 거랑 R 했는데 R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R집합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쿨해. 그런데 또 Q하고 또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뭐 이게 좀 공집합이 돼야 되는 그런 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P집합 자체가 벤 다이그램을 그릴 때 이런 형태로 그리게 되면 교집합이 좀 생기지 않는 거죠. 교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좀 생겼다 그러면 그거 여집합할 때 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하고 Q하고는 이런 부분 이제 공집합되는 이러네요. 뭐 전체적인 벤 다이그램 모양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아이쿠 이거 좀 뒤쪽 입합 이거 좀 생각하기 이거 좀 살짝 좀 까탈스럽네요.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P의 여집합하고 R집합. 어이구, P의 여집합이 R집합하고 뭐 이게 좀 약간 좀 살짝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명확치가 않은 거죠. 사실은 P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교집합을 좀 일부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고요. Q하고 PQ 이렇게 관계, Q집합 이렇게 되는데요. 오구 아래 여집합 부분 필요 조건이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Q 필요 조건이다. 이것도 또 역시 말이 안 되겠고. 이것도 뭐죠? Q이면 R 이런 형태에서 이제 충분 조건이니까 Q가 좀 작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맨 처음에 이렇게 좀 포함관계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4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R하고 P 이런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벤 다이그램으로 집합의 포함관계를 좀 밝혀내서 풀이를 좀 해가야 되는 것이 명확한 풀인데 일단은 처음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포함관계를 좀 알 수 있었고요. D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P 부분들은 이게 PQ가 이제 교집합이 안 생기지 사실 P하고 R 사이의 관계는 사실 좀 명확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뭐 P하고 R 사이의 관계에는 좀 논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R 집합이 뭐 P 집합에 쏙 포함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좀 아니니까니까 그죠? 어쨌든 P하고 R 사이의 관계는 확실하게 다 결정이 좀 안 된 약간의 일부가 좀 벤 다이그램 종류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 이렇게 좀 바깥쪽에 이렇게 아예 써일 수도 있는 이런 벤 다이그램도 가능한 거니까 되겠습니까? 어쨌든 P하고 Q 사이의 관계는 조금 이제 좀 알려져 있고 뭐 이런 형태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개념적으로 이제 깔끔치 않은 그런 요소가 조금 좀 담겨 있으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의 정답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는 Q하고 R 사이의 관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은 좀 개념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가면서 하나하나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세 부분 집합 A 집합하고 B 집합, C 집합 이거 다 가르쳐져 있는데요.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X는 뭐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 되어 있고요. 어이쿠 A의 여집합도 좀 구해야 되나요? 그러면 A의 여집합도 한번 구해볼까요? A의 여집합 1, 2, 3, 4, 5 1, 2, 3, 4, 5 빼고 나면 6, 7, 8이 되는 거잖아요. 6, 7, 8 X 집합에서 6, 7, 8을 뺀 걸, 근데 여기도 6, B 집합도 6, 7, 8이 있는데요? 근데 4, 5를 더 빼는 거잖아요. 4, 5를 더 뺀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4, 5가 X 집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X 집합에는 그러면 4하고 5라는 원소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원소를 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뭐 6, 7, 8 이런 건 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죠? 4, 5 문제 생겼고 6, 7, 8 있고 1, 2, 3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뭡니까? X에서 C 집합에 3, 4 원소를 빼고 X하고 Q 집합인데 X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3, 4라는 원소도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4는 이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3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원소가 좀 여유가 있는 건가요? 1, 2라는 원소하고 그 다음에 6, 7, 8 이런 원소가 여유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X집합을 좀 만들면 되는 거니까 2에 5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32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역시 주어진 조건들 어떻게 좀 약간 좀 이게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이런 것처럼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개념적인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뭐 집합이 이제 집합하고 명제 다룰 때 어려운 점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주어진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가는 절차 학습을 좀 잘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A의 여집합을 좀 이렇게 미리 구해놓은 거죠. 이렇게 6, 7, 8. 여긴 뭐 6, 7, 8에다가 4, 5 이렇게 더 있는 거니까 똑같은 원소들은 뭐 이렇게 같이 빼게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4, 5 이 부분들 더 뺐는데도 이제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X집합에 애초부터 4, 5가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C집합 3, 4에 있는 원소를 뺀 거하고 X하고 교집합이 있는데 또 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또 역시 3, 4도 없어야 되겠다. 3도 또 더 추가로 없는 그런 항목. 이런 원소를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집합을 만들면 되겠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fxy와 gxy 나타내는 도형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의해서 직선을 또 이제 L'으로 옮겨졌을 때 L'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와, 그럼 이걸 좀 어떻게 이동해야 되죠? 일단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뭐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한 번에 하고 싶은데 뭐 그게 좀 잘 안 될 거니까 이게 좀 대칭을 좀 해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칸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y축 대칭을 하고요. 이걸 또 다시 x축 대칭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x축 대칭 해주면 여기가 이제 1 돼 있으니까 한 칸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고 한 칸 올라가고 그럼 두 칸 가게 되겠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모양 형태가 좀 되겠죠? 됐습니까? 모양들이 좀 이렇게 잡혀가는데 이렇게 이제 즉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해주면 원점 대칭이 되겠죠. 원점 대칭한 다음에 이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극방향으로 또 다시 이렇게 좀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죠.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 가는 뭐 이런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이게 좀 대칭 이동 이게 좀 어이구 이거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는 거죠. y축 대칭, x축 대칭 그리고 결과 원점 대칭 됐죠?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를 그럼 이제 원점 대칭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원점 대칭하면 x보 y보가 바뀌는 거니까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상수항 부분을 이렇게 부호 바꿔놔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2에다가 2 해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해서 2번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제가 그림 모양 잘 그린 건가요? y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두 칸 되게 그리고 올라가게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또 x축 대칭을 해가지고 모양들 좀 그럴싸하게 좀 잡혀져 있고 됐죠? 깔끔하게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그 튀어나온 부분들 모양 좀 살펴보니까 이제 평행 이동을 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해서 이제 결론 나온 부분들 자, 이런 절차였습니다. 이런 얘기. 이때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두 번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한 걸 결국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한 거와 똑같습니다. 라는 이런 결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한 부분들, 그 다음에 처리하고 됐죠?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 해서 구해간 절차. 도형적인 특징 이런 부분을 좀 살펴가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모양을 보고 좀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좀 약간 좀 직관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요소 부분이니까요. 평상시에 평행 이동한 그림들 좀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연습이 좀 돼 있으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좌표평면에 직선 L이 원C하고 P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행선 쫙 그어가지고 L'이라고 했을 때 이제 Q에서 또 다시 접한다 라겠죠. Q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Q가 어이구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또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위치관계 이런 부분들 좀 잘 표시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Q점의 좌표는 또 양수다 이런 중요한 정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원점도 있어야 되겠고 대략적인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좀 잘 그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원 그려놓고 좀 그려 생각해 볼까요? 원 그려져 있고 P에서 이렇게 접하고 평행 이동해서 또 접하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좀 P점이 되겠고 Q점이 되겠고 이렇게 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Q점이 이제 X축에 의했으니까 좀 그어가면 되겠고 원 잡아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원점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PQ가 이제 지름이 돼야 되는 거겠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군요. 아이고 그림이 조금 좀 그림을 좀 더 좌표를 좀 더 위로 가야 되는가요? 위로 가서 해야 길이가 좀 더 같아지는가요? 이렇게 원점을 좀 이렇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 대략적인 모양이 중요한 건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평행선을 좀 긋게 되면요 중심을 좀 지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평행돼 있을 때 지금 이 선을 좀 긋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길이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이제 같아집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L일 때 L'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x-3y 플러스 13 꼴 제로 되어 있겠고 뭐 L'은 좀 모르면 이제 2x-3y 플러스 k 해가지고 이제 구해가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0,0에서부터 거리를 좀 이렇게 이제 구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리가 좀 같아지게. 근데 루트 14, 9, 1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의 절대값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는 루트 13에다 이제 k의 절대값 이렇게 쳐야 되고 갖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소거가 되는 부분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k 값이 뭐 13 이렇게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x-3y 1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게 x축과 만난다 했을 때 x 절편이니까 y에다 0 쓰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13, 제로입니다 라는 이런 식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q점 좌표를 좀 얻어냈습니다. 거리 같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PQ 넓이를 좀 구해 가야 되는데 뭐 요거 길이 하나 안다고 좀 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들이니까 아이고 여기 뭐 직각되는 거니까 이런 성질에서 이게 원의 중심 좌표를 좀 구해 가면 되겠군요. 중심좌표 C 해주면 C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그대로 유지해서 Y는 3분의 2X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Q점지라면서 수직이 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제 PQ 직선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Y는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X 빼기 2분의 13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을 좀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3분의 2X하고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4분의 39 해서 풀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항식해서 통분하니까 6분의 4 더하기 13 이렇게 처리되는 x에다가 4분의 3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아이고 참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구해서 머릿속에 또 계산해가지고 13을 좀 생각했네. 13이니까 지금 약분돼서 3 처리가 되겠고요. 약분해서 2에 3 이렇게 처리되니까 x값은 2분의 9에서 C점 좌표가 나옵니다. 2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대입하면 되죠. 2분의 9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니까 약분하니까 3에서 원의 중심 좌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삼각형 OPQ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삼각형 OPQ 넓이 이런 부분들은 두 배의 삼각형 그럼 이제 여기 C라고 처리해지면은 OQC 넓이를 구해가면 되죠. OQC 넓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 곱하기 이 부분 이제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2분의 Q점 좌표가 13이었죠. 2분의 13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13 그 다음에 높이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9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구했습니다. 아하, 위치 관계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 어떻게 좀 유효적절하게 좀 잘 처리해서 풀 것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주어진 상황들 직선 L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L 프라임 이렇게 평행선 그어져 있고 이제 아이고 지금 모양을 좀 잡아가는 부분들인데 중심이 이렇게 일단 원 이렇게 그래가 있을 때 그죠? 이게 이제 이등변사각형입니다 같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모양을 이렇게 좀 틀 좀 모양 대략적으로 잡아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어떤 풀이를 좀 진행할 건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쭉 연결하게 되면 이제 중심을 지나는 거니까 이 거리가 좀 같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돼서 K값을 가볍게 좀 처리해서 L'의 직선 방식을 얻어가는 과정.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해결이 막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Q점 좌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해갈까? 그랬을 때, 뭐, 여기 직각되는, 그러니까 C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직선의 방식을 이용해서 C점 찾고, 그럼 이제 넓이를 이렇게 좀 구해가고. 됐습니까?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좀 어떻게 풀지 좀 고민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어서 큰 흐름틀 좀 다시 보여드렸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AB 길이, BC 길이, 그 다음에 B의 각 주어진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AB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O가 있습니다. 이건 좀 X 위치에서 이제 원 그려간 거죠.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1되는 원이 좀 그려져 있는 모양 같습니다. 됐죠? AP 길이가 0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 작을 때 만나는 점 개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점 개수 보기서 있는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림 모양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x 길이가 반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 1만큼 좀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주어진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일단 만나는 교점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교점 개수 fx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2개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x가 1일 때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가요? x가 1이 되게 되면은 모양을 좀 이렇게 좀 루트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반지름이 일자니까 요 중심을 좀 여기 좀 지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을 그려가게 되면 요걸 좀 이렇게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교점 개수가 이제 요게 이렇게 좀 하나가 좀 생기는 거라서 x 값이 1일 때는 x 값이 1일 때는 교점 자체가 몇 개다, 세 개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거를 조금 넘어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을 좀 그려가야 되는데, 잘 그려질까요? 이게 지금 1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여기 좀 만나겠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루트 2를 좀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x 값이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적다 이렇게 되면 이제 fx는 교점이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제 루트 2 지점이 돼 있을 때 근데 이제 반지름이 그러니까 변 길이가 루트였으니까 이 끝 지점이 되는 거죠. 반지름 일부분들은요,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1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원 그려갈 때 여기 좀 접하는 형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교점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이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fx 이런 부분들이 얼마다? 교점이 3개다라고 해서 시각점을 이렇게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x값이 2분의 1 때 그럼 교점 개수는 2개입니까? 이런 부분에 교점 2개다라고 해서 맞는 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fx 나온 결과의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까? 물어봤는데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교점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맞는 이동이 되겠고요. 3 나올 때 x의 값은 아이쿠 x값이 3 나오는 부분에 두 군데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제 두 군데가 존재하는데 이때 최대값이 아이고 최소값이 1이겠죠. 뭐 1하고 루트 이렇게 두 군데니까 이거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 자체가 원만 열심히 충실히 참 잘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는 원도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들일 텐데 아이고 0일 때도 뭐 교점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일단 이 원들이 이게 조금씩 이동을 해가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주어진 그림 자체를 좀 이용해서 일단 이제 2개가 된다는 부분 이해가 됐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1만큼 떨어지는 부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반지름이 1 되는 부분이니까 1만큼 떨어지는 부분들 그럼 요 꼭대기 지점을 좀 지나야 되는 거죠. 이런 모양 생각하면 개수 구해갈 수가 있겠고 그걸 좀 이제 좀 더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내려간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교점이 또 생기니까요. 됐습니까? 이제 1 지점을 좀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간 거죠. 중심 좌표가 내려간 이런 중심이 돼 있을 때 자연스럽게 4개 좀 생각하면 되겠고 마지막 지점이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점 이제 여기 부분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삼각형 모양을 좀 생각해서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런 모양이라서 여기 접하는 부분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되죠. 도형적인 요소들 좀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오호 그런 측면에서 나름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그림들 지금 여러 번 좀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bq가 다음과 같습니다.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범위가 표시되어 있는 거죠.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 집합 그 다음에 not q 그러면 이제 q의 여집합 이렇게 될 때 필요 조건이니까 이제 p 집합이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 포함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q 집합은 인수분해가 x-2, x-4에서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집합하게 되면 이제 짝거나 같다로 바뀌니까 범위 자체가 2, 그 다음 이제 4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Q의 여집합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는데, 뭐 마이너스 3은 좀 관련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집합, 더 큰 집합이니까 이렇게 A가 좀 이쪽에 표시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집합 표시를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정수 A 값을 구하라.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아이고, 그렇죠. 이거는 역전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값 자체는 마이너스 3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고요. 2보다는 같아도 되는 거죠. 작거나 같아 해서 표시되겠습니다. 이때 모든 정수 A값을 구하십시오라는 거죠. 아이쿠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A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원소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됐을 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가는 이 부분이 문제의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답해가는 이런 이론 학습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이 다음과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원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원점이면 뭐 0,0이 되겠죠. 0,0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고 y는 3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조건을 좀 충족시켜 가는 걸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0,0을 좀 대입을 좀 주어진 식에 하게 되면요. 좀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16은 이꼴 0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얻어져 가겠죠. 됐습니까? 이때에 따라서 이제 각각 이제 원방식 좀 정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원방식 정리해주면 x-3의 제곱 더하기 y- a의 제곱은 이퀄 9에다가 16에서 20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되는데 그러니까 a 값이 4 이렇게 되면 중심 좌표가 3,4 예, 반지름이 5 이렇게 되는 그런 원이 되겠고요. A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면 중심 좌표가 3, 마이너스 4에다가 반지름이 5 이렇게 되는 그런 원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y는 3하고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처리 되는데요. 어이쿠, 이쪽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중심 좌표가 3, 마이너스 4 반지름 5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되게 되면 어이쿠, 어떻게 됐습니까? y는 3 이렇게 돼 있을 때 y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거리 차가
반지름 5보다는 좀 더 큰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만나지 않는 거 보니까 요 내용은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중심 좌표가 3,4의 반지름이 5인 원이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원하고 직선하고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원하고 또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풀이는 이제 점과 직선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직선 거리 이렇게 좀 이용해서 풀이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중심좌표 3,4 이렇게 됐으니까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에다가 3, 4 대입하니까 k 마이너스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5가 되는 거죠. 아이고 루트 쓸 뻔했습니다. 반지름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k-1의 절대값이 5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답해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k값의 범위는 1 플러스 5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답을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범위 자체가 좀 무리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서 좀 표현은 좀 낯선데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처음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A값 구해가는 부분들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제 극각 A 값에 따라서 원 방정식을 다 쓰지 않고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만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3하고 이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두 점 만나려면 오른쪽에서 이제 이 부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좌측 그림입니다 이런 뜻 됐죠?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치관계 파악 이런 부분까지 필요한 요소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푸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집합, B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X에 대하여 어이구 주어진 분 거짓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짓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어진 걸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부정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X 이거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X, Y A집합에 대하여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X, Y에 있는 그 부분들은 뭐가 되겠다? B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집합 있는 원소를 이쪽에다 뭐하라? 대입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A 이런 부분들을 좀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요. A 마이너스 2 절대값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것도 뭐가 되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절대값은 이꼴 4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나눠서 풀면 되는데요. 도형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직선 모양이 되겠죠.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A 값이 뭐 이렇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게 되겠고요.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2를 좀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이 결과가 4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4가 되는 걸 풀어야 되거든요. 와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모두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B,1 이런 부분들도 좀 대입을 해야 되죠. B,1 대입을 하게 되면 B1, B1 이렇게 돼 있으니까 B 플러스 1의 절대값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 부분들 좀 4를 좀 풀어야 되겠죠. 그럼 B 값의 범위에 따라서 B 값이 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B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다음 B 값이 1보다 클 때 이런 거나 같을 때 식이 되겠고요. 이때 좀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주면 결과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좀 4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또 양으로 풀 때를 좀 하나 조사하면 되겠죠.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1 해서 결과 4 이렇게 처리되면 B 값은 2 해서 쪽이 좀 답이 나오거든요. B 값이 2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그럼 얼마? 1만큼 간격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다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 B 값 좌표 자체는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뭘 보라고 했죠? A 플러스 B의 최대값? 아이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가 될 때는 큰 값을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4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명제 형태로 좀 돼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정을 하게 되면 참 되는 거니까요. 부정 표현을 해서 식을 바꿔놔서 풀이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집합을 충족시킨다는 얘기예요. 좀 대입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거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절대값 문제 풀이를 저렇게 진행해야 되니까 와 절대값 문제를 저 2번씩이나 풀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제가 그래서 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이렇게 좀 그래프를 이용한 부분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식을 쓰지 않아도 좀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하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좀 구한 거죠. 모두 양으로 풀 때 이 결과 이렇게 이제 딱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도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1번 대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그래도 이제 약간 좀 까탈스러운 그런 요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좀 학습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뭐 이렇게 개념적인 요소라든지 그러면 약간 좀 색다른 그런 형태의 표현 문제들의 몇 문항 보였는데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